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공수처 출범이 이제 국회 일정이 계속 꼬이면서 공수처 출범이 부지 하세월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공수처를 통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윤석열 부인 뭐 이렇게 보면 압박해왔던 범여권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민주당에서 또 보면은 등등등등 범여권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보러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나 같으면 흔한 얘기를 창피해서 그냥 안 앉아있겠다. 무슨 미련이 있느냐. 빨리 나가라. 너 보면 손발 다 잘리고 사실상 이름만 검찰총장 아니냐. 빨리 나가라. 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금 미래통합당과 또 우리 범야권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 윤석열 너무 공격하지 마라. 미래통합당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김은혜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 너희 가당치 않은 얘기 하지 마라. 또 보면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차기 대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우리가 또 받들겠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 원래는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정의당에서 탈당해서 요즘 보면 미래통합당 대변인 비슷하게 역할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올 1월이던가 그런 얘기했죠. 윤석열 너무 피박하지 마라. 윤석열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도 보니까 야 너희 어제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윤석열 그런 식으로 몰아치느냐. 윤석열로 하여금 과연 대선의 길, 정치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되기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야. 윤석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에 달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윤석열 같은 사람 정도면 우리가 잘 깎고 다듬어서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은 이낙연도 단박에 꺾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선 보니까 이제 보면 요즘 아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 등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불러놓고 추미애 장관을 조롱하듯이 당신 요즘 보니까 요즘 조금 흔한 얘기로 핸디가 빠진 것 같아. 야 날이 옛날만큼 날카롭지 않은 것 같아. 법무부 장관 한 6개월 하더니 드디어는 검사들한테 순치된 거야? 즉 검사들한테 길들여진 거야? 라고 하면서 빨리 윤석열 목을 따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서른 최고위원은 어제 나라면 당장 그만두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또 윤석열 씨는 검사로서는 최고의 검사예요. 제가 봐도 강골 검사입니다. 소신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보수, 진보, 좌우가 아니라 그냥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총장일 뿐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평생 갔다가 31살인가 32살에 사법고시에서 평생 갔다가 91년부터던가요? 91년부터 거의 20년, 30년 가까이를 검사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보면 국민들과 따뜻하게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들의 무엇을 어떤 그런 심정을 알아야 되는 정치인으로 변모가 쉽겠습니까? 또 갑자기 검사로서 늘 검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갖다가 이른바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지켜보는 사람이 통일, 외교,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뭔가 훈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를 들자면은 아무리 마라도나 축구의 신이라는 마라도나가 평생 축구에서는 귀신이겠죠. 하지만 갑자기 마라도나가 입장 바꿔갖고 축구하다 말고 쟤는 축구 잘하고 잘 뛰니까 마라톤도 잘 뛸 거야. 100m도 잘 뛸 거야. 아니야. 저렇게 축구의 귀신인 거 보면은 공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농구도 잘할 거야. 물론 농구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죠. 보통 저보다는 잘하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많은 지금 우리 보수 유권자층에서 윤석열 대망론에 목을 걸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기에 부적합하고 특히 뭐 대선 후보에 나가기는 아주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아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군 면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 면제라 할지라도 아예 원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지 중에 하나 뭐 없다던가 이게 아니라 흔히 선거 있을 때마다 쟤는 군대를 갔다가 병역을 기피했어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시력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자기 지난번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부동시라고 그래요. 그럼 짝눈이라고 그러죠. 짝눈이라고 그래서 짝눈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아니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가 그 당시 연세대 교수로 상대 교수죠.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자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빼또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미래통합당 당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대표도 보면은 담마진 이른바 뭐 가려움증, 부스럼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군대 안 갔다, 군 면제됐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어떤 병역 기피 의혹을 갖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회창 전 옛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두 자제가 군 병역 기피 의혹이 있은 이후로 최소한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에 고위 공직에 올라가려 하는 사람들, 특히 선출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군 면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치명적 결함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는 검사일 뿐입니다. 검사는 검사일 뿐이고 그저 검사는 모든 사람을 갖다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로 놓고 그야말로 명쾌, 흑백,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회색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포용하고 품어안고 때로는 따뜻한 눈으로 때로는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 30년을 갖다 검사 생활을 한 양반이 그게 갑자기 훈련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뭐 홍준표 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대 40대까지 뭐 검사 한 부부장 검사 내지는 한 뭐 아니면 고참 검사까지 하다가 한 40 언저리 되어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정치판에서 훈련이 돼서 20년, 10년, 20년 훈련이 돼서 저 사람은 검사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정치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실제 본인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 아래까지 같이 검찰총장 하던 양반이 갑자기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황교안 대표의 그 변신이 그 어려운 그 광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 평생 검사하다 법무장관 하다가 국무총리를 갖다 2년 3년 가까이 국무총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양반이 보여주었던 것은 딱딱한 관료 흔히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그저 FM대로 움직이면서 전혀 보면 어떤 정치적인 상상력과 융통성 없는 뭐 그런 모습 보았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보면 그 뒤에 막후에 숨어서 이렇게 저렇게 뭘 그림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상품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 봐서도 불행이고 둘째는 국민들로 봐서는 더 불행이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어떤 분들이 합니다. 아니 야 옛날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뭐 군인하던 사람들 가다 멀쩡하게 대통령하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 7년 반 동안 대한민국 경제 안정시키지 않았느냐. 노태우 대통령 뭐 장군 출신인데 군인 출신인데 그 양반 뭐 북방 정책이다 뭐다 정말 잘하지 않았느냐.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군인은 검사는 평검사 쭉 올라가면서 뭐 부장검사 되면 밑에 검사 한 8명에서 9명 거느리고 검찰총장 되면 뭐 보면 뭐 2200명 검사를 갖다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늘 자기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군인은 다릅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나가면 연대장부터는 그 지역에 시장 군수하고 늘 행정하고 외교를 해야 됩니다. 사단장 가면은 사단장이 원래 사단이라는 것은 원래 개념은 우리는 지금 보면 북한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너무 사단이 촘촘하게 있습니다만 원래 1도 1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도에 한 개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 우리 지방 한번 그랬죠. 예를 들어서 무슨 예전에 창원에 39사던가요? 그다음에 전주에 35사던가요? 광주에 31사던가요? 이렇게 한 지역
전남 광주의 31사단, 그다음에 전북의 35사단, 경상남도의 39사단. 그 사단장은 쉽게 도지사하고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뭐냐니까 그 사단장은 도병마 절자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시민들하고 그 도민들하고 교류해야 되고 많은 것들 12,000명, 13,000명의 현역 군인들과 군무원들과 그와 관계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이해 절충을 해야 되는 것이 사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 겪은 사람은 충분히 보면은 한 국가를 갖다가 운영할 만한 기본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검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수, 참 우리 보수에 보면 그 보수의 장로들 참 얌체예요. 정말 자기 희생 안 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면 정말 인물 좋고 뭐 이 스펙 좋은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들러리로 내서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듭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2016년 돼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총선에서 2당으로 밀리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한 7월 정도 되면요. 2016년 7월 되면 청와대하고 조선일보가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조선일보는 주로 그 타겟을 갖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타겟 삼아서 저 전방위 공격합니다. 사실 조선일보가 오늘날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그렇게 불행해진 것은 뭐냐니까 그와 같이 어느 순간에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든다는 그런 그 오만함과 자만심이 꽉 차서 오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 언론들 플러스 우리 보면 우리 보수 진영 내 자기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데 세력은 있어. 뭐 대표적인 분이 뭐냐니까 사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이에요. 이런 내각제론자들이 많습니다. 왜냐니까 나는 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이 또 미국의 오바마 같이 그냥 혈혈단신으로 확 국민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없는 탤런트는 없는데 내가 나를 따르는 의원들은 많거든. 그러면 그 의원들 갖고 결국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건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흐물흐물해지고 그 당시 막 어려워졌을 때 2016년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당내에 내각제론자들이 흔한 얘기로 이심전심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왔던 것이 이른바 태블릿 PC 얘기고 그 다음에 박근혜 휘청하니까 그 다음부터 왕창 조지고 들어간 것이 김무성 당시 전 대표를 필두로 해서 박근혜를 탄핵 소추하자고 앞장섰던 겁니다. 왜? 그들에겐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누구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2016년 초만 해도 여론조사는 반기문이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 간단해요. 아, 박근혜 잘라버리고 골치 아픈 박근혜 잘라버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특히 10년 동안 우리 국내를 떠나서 유엔에서 전 세계 돌아다니던 그냥 외교관 뭐 아는 게 솔직히 말해서 외교관 저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늘 해외 돌아다녀서 국내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이 보면 외교관으로서의 뭐 능력이 탁월한 분이겠지만 통일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을 종합 예술인 정치를 갖다가 한 번도 훈련해보지 않고 평생 외교관 하다가 외무장관 하다가 저 유엔에 가서 유엔 사무총회 10년 한 반기문 씨 딱 데려다 놓으면 자기들이 다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깨갱 반기문 사무총장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못해서 엎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드디어 이번 2020년 총선 앞두고 지난해부터 작업했던 게 누굽니까? 황교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자기 세력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 황교안 씨 당신 인물도 좋지. 당신 보면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도 어디 있지. 우리가 나머지 다 만들어줄게. 황교안 결국 거기에 그들이 깔아놓은 카펫에 올라탔다가 지난해 2019년 2월 28일 올라탔죠. 그리고 올해 깨갱된 겁니다. 자, 반기문, 황교안 이외에 이제 독자 생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나 내각제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어쨌든 간에 단 몇 %라도 자기 자생력 있는 정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또 뭐 원희룡 뭐 이런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아쉬운 얘기 안 하거든. 이제 자신들이 보면 또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윤석열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계속 키워서 자 윤석열 그래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은 얼굴만 내밀면 돼. 당신은 될 수 있어. 정치판 제가 30년 있어 봤거든요. 온갖 선거 다 개입해보면 꼭 그런 꾼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면 다 꼬십니다. 우리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은 그저 웃고 웃는 줄 알고 당신 얼굴만 나와. 막상 그거 올라타는 순간 그건 지옥입니다. 세 번째,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요? 우리 일부 보수 유권자, 보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까맣게 잊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의 이른바 숨통을 끄는 표범이 바로 윤석열 표범입니다. 박영수 특검에서 실제 모든 수사를 지휘했고, 저는 그 사람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최순실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특검 갔더니 이 검사가 3족을 멸하겠다 그러더라. 그중 일부분은 상당히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예전 왕조 시대 드라마에 나오듯이 정말 가혹할 정도로 보면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보면 기소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이 이른바 암묵적, 묵시적 청탁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올가놓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숨통을 끊었고 보수 정권의 숨통을 끊었던 것이 바로 윤석열, 당시 박영수 특검의 특별수사 팀장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어요. 옛날 명나라 명나라가 보면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가 마지막에 휘청휘청할 때 만주족 청나라가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산해관이라는 천하의 요새가 있었어요. 그걸 못 들었습니다. 근데 오삼계라는 명나라 장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청나라를 마주들어서 만주군의 제일 선봉장이 되어서 명나라 장군이 결국 지금 북경을 갖다가 점령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서는 거죠. 그 바람에 오삼계는 한족입니다만은 만주족 청나라로부터 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번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3번이라고 그와 같은 사람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 무슨 왕 해서 3번인데 오삼계가 나중에 보면 청나라 황실하고 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3번의 난입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가 가서 3번 오삼계를 비롯한 번왕 3명을 다 때려잡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일부 보수 유권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논리라면 한족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한족을 멸망시키는 특등 공신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나라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숙무하고 추앙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죠. 지금도 오삼계는 중국 역사에 가면 오삼계는 최고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은 다르죠.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서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 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보면 고립무원, 그 당시 한참 윤석열 사단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없고 혼자 오돌오돌 떨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도 결국 검찰 내부에서 흔한 얘기로 대윤, 소윤에서 몇 명 자기들끼리 더 킹이란 영화에 나오듯이 딱 스크럼 자기들끼리 딱 계보 형성해서 그 외에 계속 다른 검사들에게는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성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즉 이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니까 괜히 윤석열 총장 대망론이니 이야기하면서 힘 빼지 마시고, 그리고 힘 빼는 사이에 우리 정작 커야 될 우리 쪽 인물들이 괜히 그와 같은 그늘에 가려서 기회를 갖다 망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은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